그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어제 이제 재판이 거의 막바지, 거의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거죠. 검사가 피고인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피고인한테 직접 묻는 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 앞서 증인 신문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신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판사가 선고, 뭐 징역이면 징역, 뭐 벌금이면 벌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 그러면 이제 재판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어제 이제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거부하더라도 검사가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아, 이 사건은 이렇게 됐구나. 이 사건은 지금 검사가 이런 걸 수사해 왔구나. 검사가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실토를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검사의 질문 자체가 이제 크게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국민들도 그거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김혜경 그 변호인 측에서 그 모든 걸 다 거부했습니다. 포괄적 거부.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김혜경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은 하겠다 이렇게 맞섰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에 질문할 그 진술, 신문 이것을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법정에서 말하겠다 했었는데 또 법정에 막상 와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니. 그러니까 이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수사받을 때는 그때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서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니까 이제는 진술 거부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요. 수원지법 형사 13부 재판장 박정호. 아무튼 김혜경 씨 쪽 변호인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검찰 신문도 거부할 것이다. 피고인은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사가 질문을 계속하는 건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치 상황으로 많은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검사도 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변호인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일체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진술하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 검찰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검찰 쪽에서 아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검찰이 바로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김혜경 씨 변호인이 실언을 했다. 양해해달라. 또 이렇게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특히 정치인들 말이죠. 옛날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김혜경 씨도 그렇고 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도 그렇고 툭하면 진술 거부래요. 툭하면 진술 거부.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조국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국.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국 씨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조국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시 비리가 하나 있고 사모펀드 그 비리 의혹이 있었죠. 그 두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부가 공모한 부분이 있잖아요. 애들 뭐 표창장 가짜로 만들어주고 뭐 인턴 확인서 가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부부가 이제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법대 교수 출신 아니랄까 봐 조국이 딱 나와서 했다는 말이 뭐냐. 형사소송법 제480조 제148조에 따르겠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인 혹은 가족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염려가 된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고 본인의 경우이거나 또는 직계 가족에 관계될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인간적 도리로서의 그 피고인 측의 이익을 보장해. 참 우리 법 잘 돼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걱정이 된다든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관계없이 그냥 유죄 판결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공소,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국이 그걸 흔든 겁니다. 형사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언 거부, 진술 거부. 그때부터 우리 정치인들 또는 정치 관련 인사들 이 사람들이 이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꿈도 못 꿀 겁니다. 이런 것들. 진술 거부라니요. 초상 같은 법정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는 이제 정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한 것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는가 불리한가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은 이제 구속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고요. 또는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판사로 하여금 아, 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건 감출 게 많은가 보구나 라는 어떤 예단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진술 거부권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김혜경 씨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25일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부인 3명하고 밥을 먹었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대통령 선거 그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제 결심 공판이 있으면 검찰의 구형이 있고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이 있고 그리고 김혜경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려나요? 최후 진술?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